네, 강프로입니다. 자,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하락폭이 조금 나왔죠. 한 8%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제 정확하게 이쪽, 그쵸? 고가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그쵸? 분할로 매도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마지막 물량 다 털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22평 수렴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잡을 겁니다. 자, 바이오를 보면 지금 미국의 관세, 트럼프 관세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주 내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 다음 주 약값 관련 큰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ABL 바이오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이 내용인데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ABL 바이오를 언제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ABL 바이오는 지금 적자 기업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가 막대하게 계속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적자 구간에 있을 때 주가가 신고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알테오젠도 그 구조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예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트럼프 2주 내 의약품 관세 발표, 다음 주 약값 관련 큰 발표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관심 있는 게 제조예요. 제조.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의 1인당 GDP가 36,0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8만 달러가 넘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대기업 생산직 말고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미국에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트럼프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다. 근데 ABL 바이오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제약 쪽에서 제조 쪽으로 넘어갔을 때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쪽이에요. 이게 뭐예요? CDMO, 위탁 생산이죠. 그렇죠, 위탁 생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반도체 설계합니다. 그리고 생산 다른 쪽으로 가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미국에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인텔. 인텔 지금 몰락했죠. 인텔을 제치고 간 게 어디예요? CPU라는 아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텔을 제치고 간 게 AMD입니다. 물론 AMD도 과거부터 CPU를 했죠. 근데 인텔에 맨날 뒤처져 있다가 AMD가 치고 갔어요. AMD도 어떻게 했어요?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겼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장비도 바꿔야 되고 소재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런 비용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국 내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진이 적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보자고요. 왜 CDMO가 뜨기 시작했을까요? 위탁 생산. 이 CDMO가 뜨기 시작한 건 미국 내에서 FDA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어디까지 하지 않냐면 기초적인 투자부터 시작해서 즉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까지, 그래서 임상 1상 거치고 2상 초입에 있는 이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걸 사갑니다.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알테오젠부터 바뀐 게 판매에 따르는 로열티. 전체 개발 자체를 직접 했으니까. 근데 이 뒤를 따라올 수 있는 게 ABL 바이오다. 자, 결론이 뭐냐?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 생산이 있죠. CDMO 관련된. 일단 ABL 바이오는 상관이 없다. 즉 트럼프 관세하고는 ABL 바이오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신약 개발 측면으로 가더라도 미국에서 추구하는, 즉 미국의 빅파마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추구하는 것과 ABL 바이오가 추구하는 건 맞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에서도 알테오젠처럼 로열티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상승의 끝은 있어요.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상승의 끝은 있습니다. 그 상승의 끝이 어디냐? 실적이 나올 때. 근데 보세요.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을 총 4조 거의 한 6천억, 7천억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됐느냐? 이거보다 넘어갈 수 있는 게 로열티 계약. 판매에 따른 수익 금액을 줍니다. 일부를. 어디를? 키투르다. 키투르다는 뭐예요? 3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는 뭡니까?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다음 버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ADC예요. 4세대 항암제. 그러면 한국에서 ADC 대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리가켄 바이오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ABL 바이오입니다. 근데
지금 적용돼 있는 시가총액이 3조 원까지 올라온 4월 초에 3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7만 원 찍고 다시 6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22평 수렴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금 전에 말씀드린 ADC 관련된 이 포함된 요 내용이죠. 이건 포함된 게 아니다. 그랩바디 B는 ADC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단기간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어떤 호재가 있다, 이것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가에 정확하게 사서 고가에 정확하게 팔 수는 없어요. 사는 건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딱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빠지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우리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뭐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분할 매도도 해야 되겠지만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최대한 높게 팔려고 노력을 하되 이격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격 조정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시세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쵸? 횡보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한 2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량 소화 과정이.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62평이 올라오는 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격은 뭐예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차이, 즉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을 하고 앞으로 호재가 딱 떴어요. 뭐 그랩바디 B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 근데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62평으로 치환해서 보는 겁니다. 62평은 뭐예요? 3개월. 3개월이 뭐예요? 한 달에 20일. 그쵸? 3개월. 1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예상치에 대한 가격이 62평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가가 여기서 멈춰 있던 그쵸? 등락을 하면서 멈춰 있겠죠. 아니면 주가가 내려와서 만나든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요. 그 나오는 구간이 처음에 22평까지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지만 62평까지는 시장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빠르게 떨어지는 건데 지금 시장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은 미증시의 움직임을 봤을 때 나오지 않는다. 시장에 대한 충격적인 부분도 이미 미증시는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 없고요. ABL 바이오에 대한 22평까지 이격도도 다 끝냈고요.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매수했다?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고가까지 따지면 대략 오늘 거 빼고 한 10% 정도인데 이 정도 했을 때 그쵸? 요 정도 조정받은 건 완만하게 조정받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등락 구간 거치면서 우리가 가격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세 관련된 내용, 미국의 관세, 즉 트럼프 관세 관련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ABL 바이오에 대한 타점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ABL 바이오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타점 공유도 함께 드릴 건데 이 내용 보세요. 타점, 즉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보세요. 코스닥 강세, 코스피 대형주 큰 움직임 없었다. 한국은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 종목 장세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주도주는 제가 여기다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립니다. 조선, 바이오, 방산, 원전, 플러스 반도체까지. 바이오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방산, 하나 시스템 보유중, 몽땅 보유하고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중, 몽땅 보유하고 바이오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고 몽땅 보유한다. 원래 ABL 바이오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ABL 바이오는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 구간 잡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제가 공략한 타점 그리고 매도한 타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4월 15일 날 이때부터 제가 매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언제 매매 구간을 잡고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격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가격을 내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까지 상황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얘기하고 있으니까 ABL 바이오부터 체크해서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주식은 예를 들어서 그랩바디 B가 이래요. ADC가 이래요.
SC 제형, 그쵸? 알테오젠의 SC 제형이 이래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것, 그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을 본다는 건 뭐예요? 확인하고 매매한다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저가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했죠? 매수하죠? 떨어지죠? 왜 떨어지는지 봐요. 나스닥 빠지네? 시장 때문이네? 그럼 관세 때문이네? 그럼 나스닥이 어디까지 빠질지를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이 정도 빠졌을 때 트럼프가 더 이상 코멘트를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다시 잡고, 그쵸? 보유한 결과 76%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볼게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면 어때요? 트럼프 당선, 신고가, 매수, 시장 빠지고, 이때 계엄이 있었죠. 시장 빠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 그쵸? 수익 구간 어떻게 나와요? 2월 달까지 해서 57%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하나오션이 조선주죠. 삼성중공업 어때요? 2월 달에 다시 신고가 매수한 결과 17%의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BL 바이오 말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결과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죠.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저가 잡은 것 같죠? 아니에요. 보세요. 23년 9월 달 신고가 만들고 계속 추적한 이후에 계약이 터져서가 아니라 계약이 터졌는데 올라가서입니다. 확인하고 나서 그런 결과 30%대 수익 구간. 그러면 24년 초반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알테오젠 말고도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쵸? 매매 구간 계속 잡히죠. 뒤로 돌려볼까요? 신고가 23년 12월 달, 그리고 확인, 반등 확인, 매수한 결과 21% 수익. 밑에 쭉 내려보시면 계속 나와요. 31%, 24년 1월 달, 그리고 쭉 보시면 18%, 13%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잖아요.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 그쵸? 고가를 못 뚫으니까 그냥 매도한 겁니다. 확인하고.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하면서 매매 구간을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가격대를 판단하는, 즉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ABL 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ABL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ABL 바이오도 지금 보면 고가까지 갔고 이쪽 구간에서 기대감이 아주 많이 차 있었을 겁니다. 시장이 빠졌는데도 주가는 강세였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에 사실상 눈길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쪽도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22평을 좁혀야 되는 구간, 그 구간이 정확하게 나왔고 지금부터는 ABL 바이오의 매수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ABL 바이오와 함께 아까 전에 제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바이오 쪽,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